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가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가골은 정말로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교과서에 전혀 없는 말이고요. 이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 가골을 치료를 해야만이, 이 가골을 녹여야만이 치료가 되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가골에 대해서 뭐 설명해 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가골을 정말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치료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골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냥 편안하게 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골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시작하죠. 자, 가골을 한자로는 가짜뼈, 그 가골이에요. 그 가골을 영어 단어로 한번 보면은 스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골크, 그러니까 그 뼈에 이제 가시라는 뜻이죠. 보면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뼈가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그 가시같이. 또 저번에 설명해드렸던 족저근막염이 심하신 분들은 발 그 뒤꿈치 쪽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자라난 그걸 이제 스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캘로스인데, 이제 그 캘로스는 뭐냐면은 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붙으면서 더 단단해지면서 더 이제 그 양이 좀 많아지잖아요. 골 양이. 또는 뭐 굳은 살 뭐 그런 의미로 또 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후종인대 골화증 그런 말이죠. 후종인대라는 게 뭐 그거죠. 오시피케이션 오브 뭐 포스테리어 롱기투디널 뭐 리가멘트 그런 뜻이고요. 뭐 전종인대가 있어요. 그 뭐 포스테리어 반대말 엔테리어를 쓰는 거죠. 엔테리어 롱기투디널 리가멘트. 좀 어렵다. 또 뭐 그래서 황색인대라는 말도 있어요. 황색인대는 뭐 플라바르스죠. 뭐 리가멘타 플라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인대가 골화가 됐다. 그게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가골, 이 가짜뼈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디스크 환자들 많으시잖아요. 또 하나는 디스크가 좀 가골화되는 그런 과정을 표시하는 또 그림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상적인 그 골반과 척추, 이게 5번이겠죠. 이게 4번이고, 보통 뭐 4번, 5번 사이, 5번에서 천추 사이, 여기 이제 디스크가 많이 이제 문제가 돼서 병이 오죠. 정상적인 뼈고, 그 다음에 이제 팽륜이죠. 벌징이라고 하죠. 앞으로 조금씩 이제 빠져나온다. 이제 그 뜻이죠. 돌출, 프로투션이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프로가 이제 앞이란 뜻인데, 프로투션 앞쪽으로 빠져나온다. 뭐 이건 뭐 하여간 프로투션, 뭐 삐져나온다. 뭐 트루션이 어떻게 뭐 뼈다귀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말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익스트루션이죠. 디스크가 터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수술을 뭐 생각한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말이죠. 스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격리되다, 뭐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가골화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그 사전을 찾아보면 부골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부가 이제 썩을 붙자인데 뭐 뼈가 썩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떠다날 부자 그딴 뜰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부골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점차 이제 뼈화, 골화되어진다. 한 번쯤은 가골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척추 이 추체 뭐 행돌기 있는데, 여기가 극돌기라고 마지막으로 이 등에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이 극돌기예요. 근데 이런 뼈를 가지신 분, 이분의 극돌기를 보니까 여기를 보면은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서 뒤로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골이 만져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만져진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봐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뭐 보세요.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여기 딱 걸려 있죠. 근데 이분은 여기도 가골이 있는데 여기가 가골이 굉장히 더 심했었어요. 자, 이분의 척추를 한번 보세요. 이분 척추가 이쪽이 지금 뼈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위,
척추 몇 번입니까? 여기가 이제 2, 3, 4, 5번이니까 2번, 3번 이 사이에 이분도 여기 보면 이 뒤쪽 뒤쪽 그 극돌기를 만져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골이 있는데 극돌기를 만져보면 거기도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자, 이분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 4번, 5번 사이에 이게 가골이 자라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뒤쪽에서 극돌기를 만져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딱딱하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의 척추를 뒤에서 촉지라고 하죠. 촉진이죠. 만져보면은 그 부위가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게 가골이 뼈가 만져지듯이 딱딱한 가골이 만져지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왜 아픈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이런 영상적인 그런 사진을 보면 내가 뭐 4번 5번 좁아졌다 그런 것은 인지하실 수 있어도 그 뒤에 이렇게 가골이 만져지는 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앞에 있는 그런 영상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만져봤을 때 만져집니다. 그 가골이 만져지는데 그 가골을 녹여야만, 없애야만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왜 가골이 생기면 이 가골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세요. 척추뼈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뇌에서 이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틀어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칼슘, 섬유소, 콜라겐 같은 그 뼈 조직을 어떻게 보면 그 뼈 조직을 이루는 그런 요소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짜뼈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든 것이 가골이에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의 그 척추를 이제 만져본 결과 이 경추, 목뼈죠, 흉추, 등뼈, 요추, 허리뼈의 그 각각의 그 가골의 모습이 좀 틀립니다. 이 경추의 뼈는 좀 좁죠, 작고. 그래서 만져보면은 가골이 어떻게 보면 뼈 쪽에 자라났어요, 뼈 쪽에. 흉추는 그보다 이제 경추보다 좀 커요. 그래서 이 자라긴 자라나는데 이 경추보다는 약간 좀 뭉툭하고 좀 크게 좀 만져지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흉추는 약간 또 가시같이 만져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추는 상당히 좀 큽니다. 이 가골의 문제가 아마 이렇게 그 뼈가 크다 보니까 그 가골도 크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틀어지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온 걸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이 부위에 가골이 역학적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 가골은 이제 제가 이제 큰 틀에서 한 4가지 종류로 이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가골이 자라나도 이렇게 만져지기 약간 모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건 얼마 안 된 거죠. 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골화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 약간 사각거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쉽게 가골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 돌같이 그런 경우는 꽤 오래된 거고, 이런 경우에도 참 치료가 참 잘 안 돼요. 굉장히 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른 나무.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뼈가 마르다, 뭐 고목나무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뼈골이 많이 빠진 상태, 뼈골이 빠져가지고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가 바싹 마르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도 같이 마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여의고 어떻게 보면은 기운 하나도 없고 어떤 노인뼈죠. 이런 경우에는 뼈골이 빠지는 거죠. 당연히 영양을 보충시키고 또 뼈 교정을 잘 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몸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금속이라고 이제 이게 그냥 뭐라고 텅스텐 있잖아요. 그냥 짱짱하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병이 깊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약간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다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진짜 이 치료를 하려면은 진짜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을 거쳐야만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이제 금속 같은 뼈를 가진 분들은 그렇잖아요. 치매라든가 상당히
암 같은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뭐 모래, 뭐 돌, 뭐 마른 나무, 뭐 또는 뭐 금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건 뭐 MRI나 뭐 CT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환자분 뼈를 만져보고 제가 느낀 바 한 네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 놓은 거니까 뭐 이런 정도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저만의 방법으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구를 어떻게 만져볼 수 있느냐, 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뭐 서서 있거나 뭐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 근육이라든가 뭐 인대 같은 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잘 이게 뭐랄까 그 안 좋은 뼈를 좀 숨긴다고 할까, 가려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엎드린 상태에서 힘을 쭉 뺀 상태, 여기서 이제 팔을 뒤로 이렇게 뭐 나란히 엎드린 상태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만져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만져볼 수 있는 이 극돌기뿐이 없어요. 여기 뭐 행돌기라든가 이 추체, 뭐 여기 뭐 추강구 이런 데는 만져볼 수가 없는 거고, 만져보는 여기죠, 극돌기죠. 근데 극돌기도 보면 이제 극상인대라고 있어요. 여기 또 인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인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전종인대, 뭐 후종인대, 여기 뭐 극상인대, 뭐 극돌기관 또 인대도 있고요. 또 행돌기관에 또 인대도 있고, 또 황색인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딱딱 뭐랄까 그냥 짱짱하게 뼈를 감싸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가골이 좀 생기잖아요.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가골을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그 가골을 녹임으로써 근본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께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 그 인체 세포도 재건축을 합니다. 우리 몸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제일 빨리 재건축, 그러니까 애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이 온다. 가장 빠른 게 제가 혈액으로 알고 있어요. 혈액은 뭐 백혈구 그럼 한 2주, 혈액은 뭐 거의 한 100일 이내로 알고 있고, 뭐 간은 한 2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정확한 것은 좀 알아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척추뼈는 7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골은 파골세포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없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신경을 막아서, 처음에는 우리 몸의 어떤 그런 신경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게 결국은 녹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재건축 아파트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때려서 붓고 새로 이렇게 벽돌 같은 세멘트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뭐가 새거나 뭐 균열이 생기면 거기다가 세멘트를 덕지덕지 바르는 형상이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되겠,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전기 피복선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뭐 합선도 일어날 수 있고요. 물을 뭐 수도가 상수도가 어떻게 터져가지고, 그쵸, 물이 안 나오는 상황, 또 난방이 안 되니까 뭐 굉장히 추운 상황,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 척추도 마찬가지죠. 척추 자체에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 자체에서 어떻게 뭐 땜빵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척추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고, 그렇다 보면 우리 인체도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체가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활동을 잘 하려면은 먼저 신경이 잘 흘러야 되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각각의 세포로 잘 가야 되는데, 이 가골 자체가 신경의 흐름을 막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통증이라든가 각 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이 못 가게 만들으니까 병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골을 없애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가골이 신경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골을 없애요. 녹여서 신경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건강의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픈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서서히 생기는 건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가골이 많이 자라난 분들은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참 치료가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꾸준하게 이 가구를 녹이는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가구를 가지신 분들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요즘에 병원에서 옛날에는 잘 그렇지 않았는데 무슨 뭐 가구를 얘기를 하면서 고라된 그런 뭐 부정인들 고라증이니 뭐 거기에 무슨 낭종이 생겼다고 하니 해서 수술을 상당히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수술 하시는 분들의 예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뭐 저는 안 좋은 사람이 저한테 왔겠지만 굉장히 젊으신 뭐 나이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이 그뭐 거동을 참 못 하시는 거 보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방법으로 가구를 녹여서 어떤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물론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이제 뭐 위장병이니 뭐 전립선이니 그런 병도 다 이 범주에 속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가골 뭐 부종인대 고라증, 황색인대 고라증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요추 문제, 뭐 흉추 문제 그렇게 해서 수술하시더라고요. 근데 애우가 별로 안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골을 어떻게 수술로 다 어떻게 긁어낼 수 있겠습니까? 긁어낸다면은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 않나요? 뭐 인대 딱딱해졌다고 그 긁어내버리면 그 인대는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럼 척추 자체가 무너지죠. 근데 무너지면 또 뭐 진통제 먹이고 좀 어떤 수술이나 약에 의존하는 거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거를 어떻게 녹일 것인가, 과거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으니 많은 시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브랜드는 당신의 건강한 척추입니다.